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조선의 청춘들은 어떻게 사랑을 했을까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겨울밤의 낭만과 아슬아슬한 스릴이 넘치는 조선 시대에 기발한 데이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에는 남녀가 인연을 맺는다는 게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양반과 교수는 집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고 선비들 또한 마음을 전하는 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곧 목숨이었으니 남녀의 만남은 오직 엄격한 혼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담장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던가요? 오히려 금지될수록 애틋해지고 숨길수록 간절해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당시 사랑에 빠진 청춘들은 법도를 피해 아주 기막히고 낭만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특히 겨울은 긴 밤과 하얀 눈이라는 완벽한 가림막이 있어 야담집 속에 흥미로운 기록들이 참 많이 남아있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 김진사댁 담장 뒤에서 벌어진 한 처녀와 젊은 서생의 아슬아슬하고도 가슴 설레는 비밀 연애담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조선의 은밀한 밤으로 떠나보실까요? 어머나, 이 험한 눈보라를 뚫고 오셨사옵니까? 어서 오셔요. 이리 아랫목 깊숙이 들어오셔요. 차가운 바람에 코끝이 아주 대추알처럼 빨개지셨어요. 자, 이 두툼한 솜이불 밑에 발을 쏙 넣으셔요. 이 방 안화로가 꽤나 후끈하지요? 손도 좀 째시고. 마침 화로 속의 밤이 아주 알맞게 익었답니다. 자, 뜨거우니 조심해서 한입 하셔요. 포실포실하니 달콤하지요? 눈발이 아까보다 더 굵어지는 것이 오늘은 아마 우리 집에서 묵고 가셔야 할 모양입니다. 이런 긴긴 겨울밤엔 그저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남의 집 담장 넘는 은밀한 이야기나 나누는 게 제일이지요. 귀한 발걸음을 하셨으니 제가 아주 아껴두었던 이야기 보따리 하나를 풀어볼까 하는데 들어보시겠사옵니까? 저 아랫마을 김진사댁 연화 아가씨 아시지요? 처음 듣는 이름이시구나. 아무튼 그 집이 가풍이 얼마나 엄한지 연화 아가씨는 대문 밖 출입은커녕 담장 너머 하늘 구경도 어른들 눈치 보며 해야 하는 처지였지요. 얼굴이 꽃 같아 이름도 연하인데 평생을 마당 구석 장독대나 닦으며 지냈으니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말이옵니다. 작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지요. 마을 서당에 새로운 젊은 서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인물이 어찌나 훤하고 기계가 높은지 서당 근처만 지나가도 은은한 묵향이 난다며 마을 처녀들이 밤잠을 설쳤다지 뭡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연화 아가씨가 평소처럼 장독대를 닦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누군가 글을 읽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청아하고 맑은지. 연화 아가씨가 홀린 듯 자기도 모르게 까치발을 들고 담밖을 힐끗 내다봤는데 아뿔싸. 그때 마침 지나가던 서생과 눈이 딱 마주친 것이옵니다. 서생 또한 연화의 꽃 같은 얼굴을 보고는 들고 있던 책을 그만 땅에 떨어뜨릴 뻔했대요.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쿵쾅쿵쾅 울리는데 제가 다 가슴이 떨리네요. 그런 가슴 시린 첫사랑의 기억 하나쯤은 품고 계시지 않나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서생은 매일같이 김진사댁 담장 근처를 서성였고 연화 아가씨는 밥맛을 잃고 누워 지냈답니다. 매일 밤 달림을 보며 서로의 안부만 물었으니 그 애틋함이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김진사 어른이 누구십니까? 눈 부릅뜨고 마당을 지키는데 둘이 어찌 만나겠사옵니까? 그렇게 애만 태우다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 바로 오늘처럼 한방눈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겨울밤이었사옵니다. 며칠 전이었지요. 연화 아가씨가 어머니께 아주 천연덕스럽게 여쭸대요. 어머님, 동치미 국물이 아주 시원하게 익었을 텐데 제가 좀 내올까요? 그게 다 미리 짜놓은 은밀한 약속이었사옵니다. 단밖에는 이미 그 서생이 호토 한 장 걸치고 살얼음 같은 추위에 덜덜 떨며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추위에 밖에서 기다리다니. 사랑이 참 무섭고도 대단하지요? 연화 아가씨가 장독대로 나가서 정적을 깨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쨍그랑하고 들고 있던 동치미 대접을 일부러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옵니다. 안방에서 놀란 김진사 어른이 창호지를 획 열고 호통을 치셨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밤중에 누가게 있느냐? 연화 아가씨는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아주 차분하게 답했대요. 아버님, 고양이 한 마리가 담을 넘다 제 손을 치는 바람에 그만 그릇을 깨뜨려 싸웁니다. 죄송하옵니다. 고양이라니 참으로 뻔뻔하고도 고마운 고양이지요. 진사 어른은 혀를 차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소리는 사실 서생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답니다. 지금이옵니다. 아버님이 방에 드셨으니 어서 담을 넘으셔요. 하는 부른 말이지요. 신호를 들은 서생이 눈 덮인 담장을 손톱이 빠져라 끙끙대며 기어올라와 싸웁니다. 장독대 뒤편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그늘진 곳에서 두 사람이 드디어 마주섰지요. 서생의 손을 잡아보니 어찌나 차가운지 연화 아가씨가 자기의 뜨거운 저고리 소매 속에 서생의 손을 쏙 넣어주었대요. 그 눈보라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셔요? 아마 웬만한 온돌방보다 수천 배는 더 뜨거웠을걸요? 서생은 연하의 온기에 몸과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줄 알았답니다. 서생이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제 머리에 쓰고 있던 귀한 남바위를 벗어 연하 아가씨 머리에 씌워주었지요. 추위에 떨 그대 얼굴이 걱정되어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소. 하면서요. 그 남바위가 서생의 체온으로 얼마나 따끈했겠어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김진사 어른의 헛기침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 녀석이 아직도 안 가고 거기 있나? 두 사람은 혼비백산했지요. 서생은 급히 담을 다시 넘었고 연하 아가씨는 깨진 그릇 조각을 수습해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사옵니다. 그런데 말이옵니다. 너무 급히 서두르느라 서생이 씌워준 그 털모자가 장독대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야담이 아니지요? 사실 그날 밤 김진사댁 담장 너머 커다란 감나무 뒤에는 또 다른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앞집에 사는 눈치 없고 심술궂은 총각
봉식이었지요. 봉식이는 서생이 담을 넘어 연하 아가씨와 손을 맞잡고 정을 나누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게지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나라고 저 담장을 못 넘으랴. 나도 가서 연하 아가씨 소매 속에 손 좀 넣어보자. 봉식이는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도 담을 넘기로 결심했사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찌나 얼치기인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집신을 거꾸로 신고 담을 타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집신을 거꾸로 신었으니 발이 자꾸 미끄러지지요. 담벼락을 발로 차는 소리가 텅텅 나는데 봉식이는 그것도 모르고 담 꼭대기에 겨우 걸터 앉았지요. 그런데 하필 그때 안방 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김진사 어른이 곰방대를 들고 마당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놈의 고양이가 담 위에서 아주 춤을 추는구나. 진사 어른의 불호령에 놀란 봉식이가 몸을 확 돌려 담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는지 아셔요? 눈에 덮여 보이지 않던 커다란 거름통 위로 퍽 하고 처박히고 만 것이옵니다. 소리는 못 지르고 온몸에선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 담 위에서 서생이 넘어가다 나뭇가지에 걸려 떨어뜨린 비단 손수건 하나가 봉식이 머리 위로 툭 떨어졌다지 뭡니까. 냄새나는 거름통 위로 비단 손수건이라니 참 가관이지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눈 치우러 나온 머슴이 비명을 질렀지요. 마님, 진사 어른, 장독대 위에 웬 사내에 털모자가 있사옵니다. 김진사 어른이 노발대발하며 모자를 들고 와 연하를 다그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데 우리 연하 아가씨 배짱 좀 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님, 어젯밤 제가 고양이 쫓느라 고생하는 걸 보신 눈 귀신이 제 정성이 갸륵했는지 동치미 한 그릇 얻어먹고 고맙다며 두고 간 선물인가 봅니다. 그걸 누가 믿겠냐 싶으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마당엔 사람 발자국 하나 없었거든요. 게다가 담박 거름통 근처엔 도깨비가 왔다 간 듯 해괴한 냄새만 가득하니 진사 어른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우리 집 동치미가 맛은 좋지 하고 허허 웃고 넘어가셨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연안의 서생처럼 누군가를 위해 담장을 넘을 배짱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밤이 벌써 이렇게 깊었네요. 눈꺼풀이 무거워 보이시는 걸 보니 이제 꿈나라로 가실 시간인가 봅니다. 입을 포근하게 덮으셔요. 오늘 밤엔 연안의 서생보다 더 뜨겁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잠드시기 전에 저기 밑에 있는 좋아요랑 구독이라는 소중한 선물 꼭 부탁드리옵니다. 그럼 제가 다음 밤에도 더 재미난 야담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셔요.